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인류 최초로 와인을 만든 조지아.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우리에게는 덜 알려진 와인 생산지입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언덕 꼭대기에는 시내를 내려다보는 특별한 동상이 있는데요. 1958년 도시의 1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카틀리스 대다라고 불리는 조지아의 어머니 동상입니다. 조지아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그녀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와인을 들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 몽골, 소련 등 수세기에 걸쳐 많은 침략과 지배를 겪어야 했죠. 칼은 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친구를 환영하는 조지아의 전통 방식을 와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와 땅, 와인을 만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천 년을 투쟁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와인의 기원에 대한 무수히 많은 가설이 있었으나 2017년 조지아 남동부에서 발견된 고대 점토 그릇으로 조지아가 와인의 발상지라는 것을 사실상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용기 안의 포도와 포도씨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기원전 6000년경의 것이었죠. 8000년 전부터 가다크릴리 고라 지역 일대에서 가장 먼저 와인이 생산되었고, 고대 로마에서 중국 서부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수천 년 동안 조지아의 와인 산업은 많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18세기 초 오스만 통치 기간에 와인 생산이 금지되었으나 그들은 나중에 발견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숲에 몰래 숨겨 심었죠. 그리고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에는 생산성이 높은 교배종으로 산업화하기 위해 많은 토착 품종을 뿌리채 뽑아야만 했지만 조지아인들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조지아는 토착 품종을 부활시키는 등 와인 산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2006년에서 2013년 조지아 와인의 최대 수출 시장인 러시아가 조지아 와인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수출이 90% 감소했는데요. 또한 2008년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과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조지아 와인 산업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출국이 64개국에 달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흑해 해안선이 조지아의 서쪽 국경을 형성하고 남쪽으로는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코카서스 산맥이 러시아와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죠. 조지아는 대한민국 국토의 약 70% 크기의 작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매우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있어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가집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남쪽 경사면은 광물이 풍부한 흑해 해안 부근의 중앙 저지대와 합쳐집니다.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계곡으로 흘러 강과 개울을 가득 채우며 미네랄이 풍부하여 이곳의 와인에 독특함을 부여하죠. 이러한 다양한 고도와 수역에 대한 접근성은 포도 재배에 있어 다양한 기후 조건을 만듭니다. 서부 해안 지역은 습도가 높고 해안 바람의 영향으로 서리 위험이 없는 아열대 해양성 기후를 가지는 반면 북서부 고지대는 길고 추운 겨울이 이어지지만 대코카서스 산맥이 북쪽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코카서스 산맥의 내부 분지인 리키 산맥으로 인해 동쪽의 카이티 지역은 준 열대 기후를 보입니다.
조지아 와인은 크베브리를 빼놓고 논할 수 없죠. 이를 이용한 조지아의 전통적인 와인 양조 방식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크베브리는 와인을 만들고 저장하는 독특한 점토 용기인데요. 8,000년 전부터 사용된 크베브리는 오늘날 아래쪽이 뾰족한 달걀 모양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모양은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베브리는 100리터에서 3500리터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지며 보통 1000에서 1200리터가 발효를 위한 최적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와인과 함께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크베브리는 지금도 조지아 전역에서 대를 이어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전통 방식 그대로 현지의 점토를 사용하여 평균 3개월에 걸쳐 손으로 공들여 만듭니다. 크베브리는 우리네 김장독처럼 뚜껑을 제외하고 전체를 땅에 묻습니다. 이로 인해 크베브리 내의 온도는 와인 발효에 적합한 13도에서 1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죠. 일반적으로 포도를 분쇄한 후 껍질, 줄기, 씨를 함께 크베브리에 넣고 발효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카에티는 분쇄물 모두를 사용하는 반면 이메레티 지역에서는 최대 3분의 1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드와인 양조 시에는 일반적으로 줄기를 제거하는 편입니다. 천연 효모에 의해 발효가 자연적으로 진행되며 레드와인은 7에서 10일, 최대 2주간, 화이트와인은 3주 정도 지속됩니다. 생산자가 하루에 5번 저어주기는 하나 발효 시 달걀 모양의 크베브리 내부에서는 대류가 생성되어 자연스럽게 포도즙이 효모와 분쇄물과 접촉하여 와인의 풍미를 더하죠. 발효가 끝나면 고형물이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크베브리를 밀봉하여 레드와인은 1개월, 화이트와인은 3에서 6개월을 두는데요. 크베브리의 뾰족한 하단에 고형물이 모이면서 와인의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봄이 되면 고형물을 걸러 와인을 병에 담거나 보관을 위해 다른 크베브리로 옮깁니다. 사용한 크베브리는 바닥에 고형물을 퍼낸 후 알칼리성 용액으로 씻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구죠. 한 번 설치한 크베브리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하기에 깨끗하게 잘 관리됩니다. 현재 크베브리를 사용한 와인 생산은 조지아 와인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레드와인보다는 화이트와인 생산에 주로 활용되며 이러한 화이트와인을 앰버와인이라 부릅니다. 흔히 오렌지 와인으로도 알려진 이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껍질을 비롯한 분쇄물을 함께 양조하여 더 진한 색과 강렬한 풍미, 그리고 독특한 맛과 질감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크베브리에서 와인을 옮긴 후 바닥에 고형물과 함께 진한 와인이 남는데 이를 증류한 조지아 전통 술이 있습니다. 발효 시 함께 넣었던 분쇄물을 부르는 이름과 같은 차차로 이탈리아의 그라빠와 프랑스의 마르와 같은 알코올 도수 40에서 52도에 이르는 증류주입니다. 차차에 여러 향을 첨가해 즐기기도 하고 차차를 이용해 만든 칵테일도 있습니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 지역과 품종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